나만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 강연이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에 확신을 가지고 저의 진로와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프로젝트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실무적인 시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만들어준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하는 PPT 동영상 공모전의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에게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행정학과 2, 3학번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저의 더 미래 페스티벌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스티벌 참여 전과 후의 고민과 성장을 비교하면서 저에게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더 미래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참여 전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 번째는 페스티벌을 참여하게 된 동기, 네 번째는 페스티벌 참여, 다섯 번째는 참여 후 나의 변화, 여섯 번째는 소감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더 미래 페스티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더 미래 페스티벌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외 진로교육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진로 취업, 일경험 전반의 종합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행사가 아니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는 재미있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에서는 첫날 오픈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대해 안내하고, 교내외 안내 부스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이벤트는 페스티벌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의 재미와 참여를 위해 각 부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나서 간식, 학용품, 커피 쿠폰 등 여러 쿠폰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면서 거의 다 모든 상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랜덤으로 제공되는 도달 이벤트, 추천 이벤트,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추천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전 저의 상태입니다. 1학년 당시 전공이 없는 자율융합학과 신입생으로 들어왔었던 터라 전공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어떤 부서가 존재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 더 미래 페스티벌 홍보물을 보고 페스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컨버전스 홀에는 다양한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융합교육개발원, RC융합대학, 미래인재개발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단, 창업대회 홍보부스 등 여러 곳을 방문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고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공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배 박람회를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두 개의 전공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라 각 학과를 졸업하시고 회사에 재직 중이신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 여러 정보를 들으며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 성향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부스를 통해 학교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후 1년 뒤 학과의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실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받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취업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더 미래 페스티벌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참여 전에는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학교 내 다양한 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진로 탐색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러나 참여 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문 선배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교훈은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교내의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배움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페스티벌 참여는 저에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 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만들어준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 생활 2년 동안 열심히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활동한 결과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커리어 앰버서더로 임명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 학과 성적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해커톤 여름 캠프에 나가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창업 해커톤 여름 캠프는 더 미래 페스티벌 홍보 부스에서 이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학년 자율융합 계열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매번 더 미래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그 덕분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신입생 여러분, 더 미래 페스티벌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로 유익한 경험을 쌓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대학혁신지역사업단 PPT 동영상 공모전에 참가한 신설림입니다. 저는 미래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커리어 빌드업 캠프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커리어 빌드업 캠프는 AI와 빅데이터 특강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기르고 해커톤 경진대회를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2박 3일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첫째 날은 AI와 빅데이터의 기본 이론과 데이터 전처리 실습을 진행했고, 둘째 날에는 해커톤 프로젝트 기획과 멘토링을 통해 경진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해커톤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비스 기획에 관심이 많아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과정에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관련 전공자들과 협력하며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배우고 실습을 통해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진로 보드게임을 통해 팀원들과 친밀감을 쌓으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오렌지 3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실습을 진행했는데 처음 사용하는 툴이라 헤매기는 했지만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현직자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AI 기술의 비즈니스 현장 활용 사례를 접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차 기술 사례가 특히 흥미로웠고 이후 강사님과의 멘토링 시간에서 경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해커톤 경진대회 실시 후 시상팀을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했던 경진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영화 예고편 데이터를 활용해 초기 관람객 수 예측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변화하는 영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명 플랫폼에 업로드된 예고편의 반응을 추가 분석하여 상영관 배정과 지원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코비스의 2023년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포함한 16가지 변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 활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관객수 예측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참여 후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처음 배우고 이를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협업하며 프로젝트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실무적인 시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큰 보람을 느꼈고 데이터 활용법과 AI 기술 동향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꼭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커리어 빌더 캠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하는 PPT 동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러너비 팀의 이상은입니다. 러너비 팀의 소개, 진행한 활동 내용, 최종 의견 및 결과, 활동 성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행복하다고 할까요? 현재 많은 청년들은 갖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행복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정서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액티브 활동인 달리기를 통해 정서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우울감 및 불안감 극복에 달리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러너비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같이 달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미래의 걱정을 달리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2023 여의도 밤섬 마라톤에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청춘 특별시 저자인 빗솔 작가님을 초빙하여 나만의 달리기를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러너비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총 4번의 크루런 진행입니다. 크루런의 목적은 달리기를 통해 부정적인 기분과 생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루런을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 9시에 약속을 잡고 모이니 꾸준히 달릴 수 있었으며 뛰기 전 생기는 나태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크루런에서의 달리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여의도 밤섬 마라톤에 출전한 것입니다. 마라톤 활동은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었으며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마라톤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성취감을 주었기에 우울감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빗솔 작가님의 초청 강연을 진행한 것입니다. 청춘특별시의 저자인 빗솔 작가님을 초빙하여 너만의 시간을 달려라 라는 주제인 Run Your Way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을 통해 시간 관리법과 인생 승리하는 법,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법 등 크루런과 마라톤에 이어 나만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 강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최종 의견은 달리기는 현대인의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진행한 팀원과 참여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달리기 진행 후 정서적 감정이 상쾌하게 바뀌었으며 기분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달리기를 통한 우울감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점차 떨쳐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나간다면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활동을 기획하고 주최한 러너비 팀은 달리기가 정서적 안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러너비 팀원들 스스로도 달리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율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러너비 팀 2023학년도 2학기 자율형 커뮤니티 활동 부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여 사례에 대해 발표할 국제관계학과 재학 중인 3학년 임지원입니다. 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년도 여름, 2024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주간 사회문제 탐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경험은 막연하게 꿈꿔오던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제 목표를 구체화시켜 주었던 경험이 되었고, 학과 공부의 방향성과 제 꿈의 방향에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차례의 경험이 제 대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학기 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전공 수업을 들으며 현 21세기의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알았고, 이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사회문제 탐구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원주생협에서 식량 안보 문제와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 문제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사회 문제 탐구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식량 문제의 도래 및 심각성에 대해 찾아보며 파악해보고 식량난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의 현장 체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원주 생협은 식량난을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는지 원주 생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탐구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원주 생협에서의 사회문제 탐구 활동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원주 생협에서 진행하는 많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과정을 옆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컬푸드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이 진행되는 현장에 방문해 보기도 하였고, 원주 생협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직접 함께 체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으로 보던 것을 실제로 보고 참여해 보면서 사회문제 탐구를 진행하면서 더욱더 흥미를 느끼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원주 생협에서 진행된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계기로 사회문제 탐구 활동에 흥미를 느낀 저는 2024년 1월 한 차례 더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주 노인생협에서 두 번째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노인의 키오스크 이용 문제, 무인 택시 문제, 핀테크 시대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관한 탐구를 시작해보고자 하였고, 노인 생협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노령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인 생협에서의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인상 깊었던 기억은 원주 노인 생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카드뉴스의 형태로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높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자 노인 일자리와 건강 증진에 관한 논문을 찾아 제작하였고, 제작된 카드뉴스가 실제로 노인 생협에 구직하러 온 많은 노인분들께 직접 소개되었고, 직접 만든 카드뉴스로 실제 일자리 설명 및 교육에 쓰여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사회문제 탐구 활동은 제게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활동은 학과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통해 이론으로 배우던 학과 공부를 실제로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사회문제 탐구를 스스로 진행해보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탐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논문을 찾아보고 실제로 체험도 해보면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탐구 활동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좁히며 학과 공부에 더욱더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문제 탐구 자체 외에도 원주생협, 노인생협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기업에서도 인턴으로서 직무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문제 탐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재학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으로 사회문제 활동을 언급하여 두 차례의 체험활동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했고, 그 결과 지난 여름 원하던 재단의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직무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며 알게 된 것들을 재단의 인턴 활동을 할 때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탐구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기업의 조직도와 기업의 목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이해를 기초하여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업무와 탐구 활동의 이해를 높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직과 재단의 이해를 위해 모든 홈페이지를 읽고 뉴스를 읽어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조직과 재단의 이해도를 높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단에서 개최한 부대행사 아이디어 공모전에 적용하여 재단의 부대행사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최우수상이라는 공모전 수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여 진학하게 된 국제관계학과에서 사회문제 탐구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고 자부할 만큼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꿈꾸던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으로 진학한 국제관계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들으며 사회문제 탐구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지난 학기와 작년에 진행하였던 사회문제 탐구 활동으로 막연했던 저의 포부와 꿈에 조금씩 구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전공 공부에 확신을 가지고 저의 진로와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저의 대학생활 경험과 앞으로의 선택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어주었던 활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